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상의 책무,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양에서 재상은 춘추시대로부터 그 제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 재상 제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상의 본래의 의미는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 최초의 재상은 아마도 관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가의 시조인 관중, 그분이 이제 제환공과 함께 제나라의 재상으로서 훌륭한 그 정치를 했던 분입니다. 이제 재상이라고 할 때의 제자는 주재한다. 그러니까 맡을 재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자는 이제 서로 상자인데 재상이라고 할 때에는 도울 상의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행정 업무를 맡아서 임금을 보좌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춘추 시대에 이 시작이 돼가지고 전국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다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시황이 통일천하를 한 다음에는 이제 재상이라고 하는 이 관직 명칭을 정식으로 승상이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승상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진시황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유방이 세운 한나라 때에도 그 진나라의 승상 제도를 그대로 계승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 왕조 같은 경우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삼상 제도를 두었는데 한나라 때에는 이제 승상을 우승상, 좌승상 둘을 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한 단계 격이 높은데 한나라 때에는 우상이 더 서열이 앞이고 이제 좌승상이 우승상 다음이 됩니다. 그 이제 쭉 한나라 때 그 마렵까지 승상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헌제 때에는 이제 조조가 승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승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조를. 그런데 이제 유진남북조 시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승상이라고 부르질 않고 그 명칭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어요. 무슨 중서감이라든지 중서령, 시중, 상서령 이런 식으로 명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 때 와가지고는 삼성제도를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내사성, 문하성, 상서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삼성의 각기 그 이제 장관이 이 재상이 됐습니다. 그 이제 당나라 때도 역시 삼성 제도를 시행하긴 했는데 내사성을 중서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사성은 내사령이 있고 문하성에는 나번이라 해서 드릴 납자, 좋은 말씀을 이제 황제께 드린다 해서 나번이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시중으로 바꿨어요. 명칭을. 그러다가 당나라 고종 때에는 또 이제 동중서 문화평장사 이런 식으로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송나라 때에도 역시 동중서 문화평장사라고 재상을 호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진시황 때나 한나라 초기에는 그 재상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뭐 제 나라의 관중과 같은 그런 재상은 상당히 실권을 가지고 행사를 했지요. 그런데 이제 한나라부터 당나라 때까지 점차 이제 그 황제의 권위가 약화됐고 특히 이제 북송 태조로부터서는 재상의 권위가 아주 형편없이 뭐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명태조 이 주원장 때 와가지고는 아예 그 중서성이라고 하는 그런 행정기관,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의정부라고 하는 그런 그 영상, 좌상, 우상이 있는 그런 기구를 폐지했어요. 아예 승상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에도 역시 승상 제도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식 재상이란 명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청 시대에는 이 재상이 없이 황제가 그 권력을 독점하고 통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그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제 황제 밑에 재상을 두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내려올수록 황제의 권한은 강화되고 재상의 권한은 약화되면서 명청 시기에 이르러 가지고는 아예 그 재상 제도를 없애버렸다. 이것은 그만큼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본래의 의미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재상 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책은 이렇게 뭐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여러 차례 뭐 직책 이름이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재상 제도만큼은 여러 가지로 명칭도 바뀌고 직책도 바뀌고 제일 많이 바뀐 게 재상 제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황제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재상의 권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방편을 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재상이라고 하는 이 승상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무엇을 하는 자리냐?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나라 문제 때, 그때 이제 우승상의 그 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상을 담당하고 있었고, 진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좌승상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문제가 그 승상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먼저 우승상에게, 우승상이 좌승상보다 서열이 높다고 그랬죠. 우승상에게 물었습니다. 매년 그 결옥, 그러니까 결단할 결자, 옥사라는 옥자, 전국에 1년 동안 그 옥사를 판결하는 그 안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주발이 얼른 대답을 못하고 그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전국에 1년에 그 전곡의 수입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 돈전자 곡식곡자, 전곡의 수입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요즘 용어로 말한다면 1년 국가 그 수입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주발이 거기에 대해서도 글쎄 정확한 것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 황제가 질문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니까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등에서 진땀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가 약간 그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서 옆에 있는 좌승상 진평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진평이 답하기를 거기에 대해서는 각각 그것을 주관하는 담당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다시 묻기를 그럼 그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진평이 다시 답하기를 폐하께서 만일 전국에 1년 동안 그 죄수를 판결하는 안건이 얼마인가를 알려고 하신다면 정의에게 물어보시면 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국가의 판결을 담당하는 전담관이죠. 요즘 말하면 검찰청의 그런 뭐 담당 국장 정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 1년 세수가 얼마인가를 알아보려고 하신다면 치속내사, 치속내사라고 하는 벼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릴 치 곡식곡, 그 곡식을 다스리는 일을 담당하는 벼슬 이름을 치속내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 농림부의 담당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실무 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일 각각 그렇게 담당관이 있어서 그런 일을 주관한다면
그러면 당신들이, 승상들이 담당하는 일은 뭐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평이 거기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천자를 보좌하고 또 아래로는 백성을 어루만져서 편안하게 하고 또 사방으로 각 이 제후들을 잘 살펴서 그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각부 장관들이 경대부들이 그때는 이제 경대부죠. 각부 장관들이 자기의 직책을 잘 수행하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승상이 담당하는 책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문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재상의 직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총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1년 세수가 얼마인지 그 숫자를 계산하고 1년에 그 판결하는 죄수의 안건이 얼마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각기 담당관이 있다 이겁니다. 가령 세수를 담당하는 것은 국세청장이 있고 또 죄인을 담당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있고 법무장관이 있고 농사를 담당하고 요즘은 이제 농수산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농수산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각기 그 담당 장관들이 이제 맡아서 하는 거란 말이죠. 총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각부에서 제대로 그 부서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을 추천하고 또 그 장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독 지시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문책하고 또 문제가 크게 생길 때에는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책임을 지고 이것이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재상, 승상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요즘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간에 이제 그런 다소의 마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을 이제 총리가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그 어느 선에 가서 어느 시기에 가서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든지 또 그걸 조정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총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고 또 총리의 역할을 나름대로 잘 수행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말년에 자기가 자기 자손들이 나의 영화를 계속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권좌에 있으면서 뭐 승상도 하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좋은 권력을 누릴 때 음모를 많이 했다 이거야. 이제 사마천 사기에 보면 진승상 세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그 한꼬조 유방을 위해서 그 한꼬조 유방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신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그렇고 또 저 평성 백등성에 가서 흉노에게 붙잡혀 가지고 7일 동안 갇혀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꾀를 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아주 그 결정적인 그 시기에 이르러서 그 계책을 많이 냈는데 이 사람 계책은 공개가 되질 않았어요. 다 숨겨져 있었다 이 말이지. 무엇은 계책을 내 가지고 그것을 타개했는지 그게 역사상에 전하질 않아요. 사마천도 그게 무엇은 꾀를 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음모가 주로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평 자신이 알았습니다. 나의 부귀영화가 자손에게 멀리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진평이 이제 공을 하도 많이 세우니까 나중에는 후국, 제후까지 봉했거든요. 평민이. 진평이라고 한 사람은 어려서는 아주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어디 뭐 장가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누가 뭐 딸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 그 동네에 부자가 장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손녀가 5번 시집을 갔는데 시집만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여자한테 장가를 가려고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부잣집의 손녀니까 일부러 지가 거기에 이제 5번이나 남편이 죽은 그 여인에게 그 장가 가려고 그 일부러 요즘 말하면 소위 작업을 해가지고 그 집에 사위가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그 권력을 얻은 뒤에 그런 음모를 많이 해서 내가 얻은 이 부귀영화가 자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손자대에 이르러서 이제 그 남편이 있는 부인을 그 범해 가지고 죄를 입어서 완전히 그 모든 그 재산과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 뒤에는 다시 계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상이라고 하면 1인지하 만인지상이니까 큰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 복을 많이 지어서 적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권력을 통해서 악을 많이 쌓아가지고 그 원한을 또 많이 남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위해서 충실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이쪽은 이롭게 하지만 다른 쪽이 억울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국가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권좌에 간 사람들은 항상 정권은 유한한 것이니까 정권에 충실하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에 충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한 고조 유방이 이제 항우하고 싸울 때 항우가 한 고조 유방의 아버지를 사로잡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방의 아버지를 항우가 사로잡았으니까 유방을 위협하기 위해서 유방 측에 어떤 통지를 했느냐면, 만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유방의 아버지를 솥에 삶아가지고 국을 끓여서 먹겠다, 이렇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유방 측에 통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이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나중에 그 고깃국을 끓여가지고 나한테도 한 그릇 보내달라고, 나도 한 그릇 좀 같이 먹자고 말이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 권력을 잡아서,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그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뭐 영원한 것도 아니고 또 다 그렇게 그 정도를 걷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장관을 한다든지 총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뭐 황제나 천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다 같은 인간인데 어쩌다가 그 지금 정권을 잡아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정도와 정의의 입장에 서서 보좌를 하고, 국가와 민족의 입장에서 보좌를 하고, 정권에게 충성하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에 충성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권자에 가더라도 복덕을 짓는 일이 많고 원한을 쌓는 일이 적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권이 지나간 뒤에도, 또 자기가 권좌에서 물러난 뒤에도 또 자손에게도 역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는 그런 훌륭한 재상, 총리, 장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